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수시 마스터 플랜 세미나 그리고 예비 고3, 예비 고2들이 이 시기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기말고사 끝나고 한 열흘 정도 주로 이제 예비 고2, 고3들을 상담하면서 받았던 질문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다 제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따로 제 소개를 더 드리지는 않겠고요. 저의 간단한 통역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5개 정도 테마를 잡아봤는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연속성과 변화라는 이제 제가 항상 설명해서 강조드리는 거 있는데, 제 예비 고3의 입장에서 이제 수시는 뭐 언제라기보다 이제 버려야 하나라는 질문이 하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예비 고2가 되는 입장에서는 벌써 버려야 하나 내지는 이제 버려야 하나 등등등 고민들이 있으시다 그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오늘 아마 좀 뒤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순서상으로 봤을 때 우선 이 전반적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또 성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중앙대, 경희대 한 2대 정도까지 24년도 입학 전형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변화된 면모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변화되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올해 입결들이 아마 오늘 2차 추합까지 거의 돌아서 어, 이제 그 선배들의 입결을 가지고 얼마나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말씀들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전형 연속성과 변화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24년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는 23년도 기조가 유지됩니다. 즉, 수시대 정시가 입대사 기조가 정착이 됐고요. 뭐 교과 전형도 대략 한 10에서 15%그 정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는 23년도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세부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제 작년 입결을 1년 선배들의 입결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쓰시는 전형에 따라서는 2년 선배들의 입결도 괜찮습니다. 다만 3년 선배들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종이 전체적으로 20%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22학년, 23학년도, 22학년도 입결은 쓰시는데 21학년도 입결은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생기부 간소화 1세대가 되죠. 그래서 내는 서류 자기소개서가 페이지가 되고요. 다만 이제 특기자 전형의 활동 우수 활동 보고서, 보고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학종과 뭐 교과는 거의 잡을 수 없죠. 어쨌든 요것들이 페이지가 되고 그다음에 생기부 간소화 1세대라 그래서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는 수상 실적과 독서 목록이 공식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왜 공식적이라고 말씀드리는지는 다시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가 좀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의 서류가 반영이 되면서 교과 전형이 학종화되는 경향이 조금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3년도 결과가 우선 서울대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제가 엊그제 설명했던 강조를 드렸었는데 서울대 수시에서 일반고 비중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9년 만에 절반을 못 넘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해마다 감소를 해오기는 했으나 어쨌든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게 사건이었고 사실 이건 이제 예측 가능한 거였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요거는 이제 베리타스 알파 방금 보신 것과 같은 매체입니다. 이 매체에서 어쨌든 지금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일단 서울대 합격자 수를 정리해 놓은 건데 뭐 하나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이렇게 좀 늘었네요. 민사고 한영외고도 이제 원래 수준을 좀 회복한 것 같고 고양국제고 등등등 이제 들어와 있는데 혹시 안 들리시는 분이 있나요? 화면이 공유한데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는구나.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이제 잘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쨌든 상위권 학교 중에 일반고가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직윤 자체가 줄었습니다. 직윤은 거의 100% 일반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윤 자체가 정원이 줄고 이게 정수로 빠졌기 때문에 수시에서 일반고들이 줄 수밖에 없는 좀 구조적인 원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생기부가 대부분의 일반고 생기부들이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국 못했다는 건데 이래저래. 근데 이제 어쨌든 특목고나 자사고는 그래도 생기부를 채워주셨죠. 그래서 어떤 그런 약간
그 코로나적인 요인이 특히 올해가 코로나 3년이 누적된 학년이었기 때문에 일반고의 약세는 뭐 거의 예견됐었고요.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이제 일반고 약화됐고 이제 요 취재가 근데 그대로 가겠죠. 일단 저 지금 있는 정원에서 한 10%까지 정시로 갔으니까 그건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같은 유치가 말씀드린 이제 요 전형 크게 두 개죠. 지역 균형 전형, 일반 전형이고 조심하실 거는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지역 균형 전형을 내신만 보는 교과 전형으로 혼동을 하셔서 뭐 1.1이면 붙고 1.2면 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신만 갖고 가는 전형 아닙니다. 내신만 갖고 가는 전형은 뒤에서 모질 연대 추천형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서울대 지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활동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것도 서울권이나 수도권 학생들이 더 유리한 경향을 좀 보이곤 있습니다. 뭐 일반 전형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대만이 아니라 이제 그 서연고와 서연고 같은 경우는 이 제시문 면접을 봅니다. 조금씩 형태는 다른데 문과 이과에서 따라 다르고 어쨌든 제시문 면접을 보고요. 제시문은 뭐냐 하면 이제 매년 3월에 선행학습 영향 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문제가 공개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A4 한 장에서 두 장 사이에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문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한 다음에 면접관과 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면접을 제시문 면접이라고 하고 이거는 단기간에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쨌든 뭐 수시가 70, 80%까지 갔었던 2010년대 후반 정도까지만 해도 이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보통 2달 정도의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서울대 갈 친구들은 하는데 연고대가 메인인 친구들은 조금 이제 수능이나 내신에 더 집중하는 경향도 있고요. 어쨌든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늦어도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서류 기반 면접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특목이나 자사 입시를 준비하셨다면 요 그때 고등학교 때 봤던 뭐 우리 과 왜 왔어요 물어보는 그 면접 자소서 기반 면접을 하는 거고요. 이제 자소서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생기부변 면접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면접이나 이 면접은 더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식 교과 평가는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비 고3 고2 입장에서는 올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뭐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요소는 아닐 것이다라고 일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 선택 과목 이제 수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이 조합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열심히 이제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툴을 응시할 경우에는 뭔가 좀 그 조정 점수를 준다라고 해서 어드밴티지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능입니다. 그리고 수시 과목 구성은 뭐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 대부분 이렇게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요게 이제 올해 예비 고3들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뭐 제가 낮에도 단톡방에서 좀 질문을 하나 받았었는데 높은 카톡방에서 뭐 예를 들어 정예를 갈 건데 뭐 좀 정법을 안 들으면 불리하냐. 사실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정법 뭐 없죠. 없긴 했었는데 이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경제학부 가는데 그러면 미적 확통을 안 들으면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이 다 미적과 확통을 듣고 올 겁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전제에서 불리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정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다 이제 정법을 어쨌든 정법이 개설된 학교 애들은 정법을 듣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안 들으면 당연히 불리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세특 같은 데서 그렇게 이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안 된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다른 애들은 다 듣고 올 겁니다. 다음에 연대로 좀 가보면요. 연대는 이제 입학 설명회에서 작년 입학 설 아직 올해군요. 올해 입학 설명회에서 이제 24년도 수시 변경을 예고를 했었는데 우선 뭐 추천형과 이제 국제형의 중복이 가능해집니다. 요건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자소서 페이지는 이제 뭐 모든 학교에서 적용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에서 교과 비중을 더 높이고, 이 면접의 배수를 좀 조정하겠다, 배수를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산술적으로는 이제 추합이 돌아가는 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면접의 변별력이 생각보다 약하다.
그러니까 그건 면접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절대 다수가 면접을 매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부분의 어떤 일반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면접병을 학교에 전혀 대비 못 해주신 측면도 있고, 또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그 학군지권은 아니다 보니까 면접을 대비를 학원을 다녀?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면접의 변별력이 애들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런 비중을 줄이고 차라리 이제 내신에서 좀 더 변별력 갖자.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계약학과라 그러죠. 그 취업하고 연계되는 뭐 시스템 반도체 전공, 뭐 디스플레이 융합, 요 IT 융합 이런 과들이 좀 많이 생기면서 공대 상위권, 뭐 이게 의치항까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공대 상위권 쪽에는 하나의 좀 지각 변동을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내용이 요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말씀드렸고. 이제 아까 중복 지원은 뭐냐면 그 연대가 어쨌든 뭐 과거에는 아닌 적도 있지만 최근에는 요 전형들 중에서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하나만 쓰고 논술 그러니까 요 새로 요렇게 하나, 둘, 셋, 뭐 넷 이렇게 쓰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추천형을 쓰면서 국제형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유의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천형은 보통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것이고 국제형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특목 자산이나 학군지권 친구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걸 중복 지원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커다란 입시적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형 컷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추천형 절대 다수가 이제 수도권 외곽의 친구들이 들어온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변화 뭐 특별히는 없고요. 이 중복적 이 얘기였고요. 여기랑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추천형이 국제형을 쓸 수 있게 했다라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23년에 비해서 24년에. 그리고 이제 뭐 등급 컷들이 이렇게 공개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저랑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시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논술이야 뭐 어차피 내신별로 상관없는 거고요. 보통 5까지는 저희가 뭐 괜찮다고 이제 말씀들을 드려왔고 항상 어느 학교든 간에. 근데 이게 그 예를 들어 뭐 활동 우수형을 쓸 거다. 그러면 2.02에 0.64가 표준 편차니까 2.86. 2.86 뭐 우리 학생 2.5니까 되겠네.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고등학교를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계속 드려왔죠. 이거 보시는 법 주시하시고요. 체형계열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설명회 때 자주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고에 있을 것 같고요. 네, 질문들 제가 뒤에 좀 몰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건 미리 답변을 드릴까요? 중간에 질문을 주셔서 수시 모집 인원이 검수한 결과로 21년보다 점점 입결 내신은 올라가게 될까요?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2년, 21년, 22년에 그러니까 학종 인원은 한 20% 25% 줄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대 얘기 좀 하고 있었으니까 연대로 가보면 정원열제 지금 여기 568명이잖아요. 이게 20학년도까지는 700명대였어. 740몇 명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25%까지 줄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 컷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내신 컷을 올리는 요소, 내신 컷이 변동주는 요소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형의 정원이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뭐 생겼다 빠졌다 그런 게 하는 게 있어요. 뒤에 경희대가 이제 그런 경우 해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점점 올라갈 것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22년과 23년 컷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년 컷은 의미가 없다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뭐 특기자 전형의 국제인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 정원이 유지가 되고 있고 어차피 뭐 22년부터 고대 특기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대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렇게 전형별로 좀 다른 겁니다. 연대 받고요. 인문검사연 받고 추가 합격. 그 오늘도 2차 추합이 지금 도는 것 같은데 연대 같은 경우에 1차 추합이 월요일에 돌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합이 이제 상대적 활동 수량 많이 되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정원의 86%가 계속 추합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한 바퀴가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상대적으로 어디 빠질 때가 있느냐 그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연대 이 논술도 아마 대부분 자연계 애들일 거고 이제 이 활동 우수 애들은 아마 대부분 서울대로 빠졌겠죠. 문과 애들은 아니면 뭐 이제
이과 애들은 다른데 의치대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빠질 때가 많은 전형이 가는 거고 교과 전형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그 100% 숫자로만 뽑는 교과 전형이 연대밖에 거의 없거든요. 고대도 서류가 들어가고 그래서 근데 사실 여기는 뭐 그렇게 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서울대 직윤은 안 빠지고 거의 빠질 데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고대로 가보겠습니다. 고대는 제일 큰 변화는 이거죠. 수능 최저 기준 완화. 그래서 이 추천 전형도 하나가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학업우수 전형도 보통 이게 공포에 이제 4합7로 저희가 불려왔는데 상대적으로 최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과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면 고대 학우의 등급 컷은 뭐 내신이 됐던 서류가 됐던 이거는 다 타이트해지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열적합 전형이라고 이 수능 전에 면접 보는 거 면접의 비중이 50%로 확대됩니다. 더 올라가죠, 그죠? 다음에 정시모집에서 교과우수 전형이 이제 요거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뭐 정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큰 변동을 가져올 거리는 아니다. 이제 요거는 올해 서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역시 여기도 이제 계약학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이제 공대 상위권에서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는 전형이 세 개죠. 학교 추천 전형, 학업우수 전형, 계열적합형이고, 근데 학교 추천 전형인데 고대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과 80에 서류 20%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비인기 학과는 괜찮아요. 서류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내신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중위권 이상 학과에서는 네, 서류도 유의미하고요. 특히 상위권 학과에서는 진짜 일반고에서 내신밖에 안 하는 애들은 잘 안 됩니다. 내신이 압도적이지 못한 이상.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 두 전형은 뒤에서 제가 좀 다시 비교를 드릴게요. 학업우수 계열적합은. 네, 뭐 요거 정시인데 특별히 보실 건 없죠. 정원 말고는. 자, 마찬가지 이제 여기도 고대가 이제 좀 더 친절하게 등급 컷을 공개를 하는데 어, 고민하실 부분은 이제 좀 고려하실 건 뭐냐면 이제 요 그래도 추천 전형은 요걸 좀 그래도 신뢰하셔도 괜찮아요. 신뢰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좀 참고로 구체적인 직접적인 지원선을 결정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올해 우리 학생이 그럼 1.61이니까 되겠네.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아 경영이 제일 인기구나. 높구나. 그다음에 뭐 그다음으로 뭐 통계가 그다음 이런 식으로 약간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 이거는 지금 3년치 컷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유의미한 거는 네, 상호부수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연대컷 보시듯이 그럼 식품자원 경쟁 2.9네 우리 학생이 2.5니까 들어갈 수 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뭐라고? 특목 자사 애들 다 들어온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70% 컷이니까 대략 한 제가 항상 말씀드린 C그룹 정도? 서울대를 수시해서 1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 표준 편차가 어쨌든 20 안쪽으로 들어온 학교. 그 정도 학교의 레벨입니다. 그 학교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중어 중문과 3.57. 선생님 이거 보시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넣어야겠다.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거는 어느 학교? 외고 애들이 아마 외고 중어과 애들이 3.57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결을 보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연계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의대는 1.5있네요. 다음 이제 요 면접 평가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제시문 기반 면접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준비 시간과 면접 시간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당연히 궤적이 훨씬 기니까 더 어렵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비중이 50%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MMI가 고대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뭐 내신에 갖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왜냐면 여기 어쨌든 숫자로 되어 있고 단순하니까 비교가 쉽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은 이 5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다. 전공 교과와 관련된 내신, 그다음에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활동들, 학술적인 역량, 그다음에 전형별 요소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지 내신만 갖고 쓰시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내신만 정말 100%로 들어가는 거는 연세대 추천형 정도밖에 없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대로 좀 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과학인재라는 게 생기는 게 특성인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래서 성대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기존 체계가 지켜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작년과 큰 틀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의 입결이 유의미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1년 선배들의 입결은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는 이걸 제일 큰 변화로 봐요. 과학인재 전형 신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면접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면접으로만 뽑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 전형들을 보시면 뒤에 나오죠. 요거죠. 그래서 지원 자격, 졸업 예정자, 등등 학력, 그다음에 전형에서 반영 비율이 1단계는 학생부인데 무려 7배수나 뽑아요. 거의 제일 많이 뽑는 것 같아요. 2단계에서는 학생부 70, 면접 30을 보겠다. 그럼 이제 이거는 마치 뭐랑 좀 비슷한 겁니다. 예. 고대의 계열적 합평 느낌을 주죠. 그리고 이제 과학 인재만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목고나 영재고 중에서 서영고를 못 가는 애들을 약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취업으로 많이 빠질 것에 대비해서 수능 최저가 없죠. 상대적으로 걔네들이 수능 준비를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7배를 뽑아서 어쨌든 계속 충원을 돌리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 이건 일반고는 못 써요라는 얘기는 아니겠으나 상대적으로 그만큼 우수한 생기부를 가진 애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전형들은 네, 그대로 가는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이제 요 라인을 쓰는 애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대가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서강대보다 좀 선호되는 과들이 많죠. 뭐 전체적으로 왜 우위는 이제 아직 조금 논쟁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 계열적 성대는 이제 어쨌든 아까 보셨던 그 뭐 과학인재 같은 거 빼고 큰 틀에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가 있고요. 교과가 대략 그냥 10%가 들어가 있고 종합에서는 크게 다시 두 개, 계열 모집이랑 학과 모집으로 두 번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전략, 한 3년 전까지 21학년도까지의 전략은 뭐였냐면 조금 이제 뭔가 불안하면 계열로 넣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덩어리가 크면 컷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원리 때문에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21학년도부터는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막 140명, 뭐 200명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컷은 내려갔죠. 요즘 보시면 72명, 83명밖에 안 되잖아요. 학과별로 뽑는 경영학과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컷이 내려가는 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학과 모집보다 계열 모집이 들어가기 쉽다. 언제까지? 4년 전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학 계열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공학 계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보시면 그 네. 이 지금 과들이 여기 학과 모집고 여기는 학과 모집을 안 뽑죠. 아이고 넘어갔는데. 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아동청소년 쪽이 성대에서 이상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활대가 좀 학교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조금 컷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거의 뭐 성대 마지막 치른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쓰거나 아니면 뭐 유학동향 쓰거나 막 그랬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회과학 계열에서 그런 구멍은 없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여기 이제 계열 모집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사회과학의 모집이 되게 빡세진 게 인기학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정외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사회학과, 경제학, 통계학. 이제 사실 나는 뭐 사회복지나 아동청소년 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성대에서 이 전공을 택해서 가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차라리 학과별로 갈 때는 요거 쓰는 애들끼리 경쟁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인기학과 가는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뭐 내신이 됐든 행기부가 됐든 더 좋은 걸 갖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오히려 계열 모집이 더 불리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셋 그 프랑스 푸독 러도 외고생들의 약간 블루오션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없어져요. 그래서 외고생들이 이제 성대들 가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다음에 성대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반고 과중도 궤적 지원, 그러니까 궤적은 지금 고대 궤적 말씀하시는 거죠. 과중에서 고대 궤적 정도 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과 쪽에서도 궤적이 생각보다 일반고 애들이 한 15에서 20% 정도 붙어요. 근데 그거 최초합한 애들은 대부분 서울대도 돼요. 그래서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비중이 좀 달라지는 건데 일반고 친구들도 고대 계열 적합이나 아니면 저는 성대 과학인데도 써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7배수 안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래도 몇 배수 안을 붙냐 뭐 수압이 돌고 돌아도 어쨌든 5배수 안에는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강대 한번 보겠습니다. 서강대는 뭐 이런 친구들이 쓰는데 제목처럼 뭐냐 서강대가 쓰죠 이렇게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 서강대가 많이 붙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얘네가 원래 자기네 전체 경쟁률하고 실제 경쟁률 같은 걸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추억까지 돌아왔을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최초 경쟁률이 13대 1이었어도 수학과 실제 경쟁률은 4.1대 13대 1이라는 거죠. 그만큼 추합이 많이 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거의 3배까지 간다는 거 300%까지 아까 연고대보다 많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2021년도부터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강대가 1차랑 2차를 나눠 뽑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때는 그래서 정원이 1차에서 뭐 국문과면 뭐 특정 과라고 어쨌든 10명이 보시면 1차에서 뭐 6명, 2차에서 6, 7명 이렇게 뽑았어요. 그 두세 명 준 거는 이제 정시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된 거거든요. 뭐, 6, 7명이랑 10명이랑 뭐가 달라? 많이 다르죠. 더구나 추억까지 도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붙는 편이고, 특히 뭐 영문학부 같은 데는 인원이 크잖아요. 거의 다른 데 연구과랑 맞먹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생각보다 잘 붙는다. 그 말씀드려서 보통 이제 뭐 성대는 그래도 정원이 되니까 좀 쓰는데 성대 쓰기 부담스럽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뭐 안 된다. 정원 때문에 꼭 안 된다라고 뭐 단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요. 한양대 뭐 극강의 내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좀 보여드리면 이제 요게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한 이제 사이트에서 폰 시번 컷과 이제 충원율과 관련된 건데 물론 학과별 편차는 있습니다만 입결이 대체로 이제 특히 인문계열들은 굉장히 좋죠. 여기 자연계열인가요? 상경 정보시스템 같은 데 있는데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근데 이제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고 보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 뭐 1점대 끊긴다고 들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 예를 들어 중문과 영문과 같은 데는 3.56, 3.18도 있죠. 근데 이거는 어디다? 네, 특목 4사 애들이죠. 주로 아마 A그룹 애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내려오기 때문에 과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제가 특목 4사 쪽 친구들과 이제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양대에는 우리 학교 안 뽑는다고 쓰지 말래요.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양대에서 뽑을 만한 애들이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외고에서 3.56으로 나와 있잖아요. 7%니까 뭐 실제로는 뭐 4점 초반까지 붙겠죠. 근데 4점 초반까지 여기를 안 써요. 4점 중반 넘는 애들만 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뽑히는 거죠. 그런 애들까지는 안 뽑으니까.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한양대도 이제 어쨌든 여기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소성 쓰는 친구들이 어떤 일을 벌이느냐. 야, 내가 한양대까지 무슨 그런 전략적 지원을 해야 돼? 여기는 그냥 내가 넣고 싶은 과 넣을래. 이제 보통 문제 문과 기준 보면 넣고 싶은 과가 어딥니까? 예. 뭐 다이아몬드표 붙은 학과죠. 정책학과, 파이낸스, 금융, 그 다음에 뭐 자연계에서는 공대 계열, 자연대 안 가죠. 그럼 떨어지죠. 당연히 인기학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고서성하는 사실 예를 들어 고대 된다고 한양대 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기거나 내신이. 그래서 오히려 그 진입 장벽이 있는 고대가 더 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고서성한이라고 하이라키컬하게 보실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같은 그룹으로 보시고 조금 조심조심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대 보겠습니다. 중앙대가 좀 오래 변화가 컸었죠. 뭐 대충 이제 이 정도 친구 쓰고요. 그 전반적인 변화 일단 탐구형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효과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탐구형은 보통 이제 특목 자사 친구들이 많이 쓴다. 생기부가 더 좋은 아이들. 다빈치형은 이제 그 내신이 좀 더 좋은 약간 균형 잡힌 애들이 쓴다. 사실은 뭐 이런 얘기가 저희 통설이었고 저도 이제 사실 1차적으로 그런 걸 소개를 해드리고 좀 지원 전략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좀 보이다 올해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탐구형이 줄다 보니까
상부형을 쓸 곳이 별로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어문계열 같은 데 다 없죠. 다 없어지니까 이제 상계를 좀 쓸 데가 없어져 버렸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이게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친구들이 다빈치로 넘어가서 결국 다빈치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올라간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탐구형이 면접이 없다 보니까 수시 납치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 차라리 다빈치 전형을 써서 다빈치 전형 써서 수능 점수를 좀 놓고 보겠다. 왜냐면 다빈치 면접이 수능 후에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 짓겠다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어차피 나는 수능 안 나오고 면접 보기 싫고 부담스럽고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일반 고임에도 탐구형으로 들어오는 약간 그런 약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쓰실 때도 이게 뭐 내신만 갖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빈치와 탐구형 쪽에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비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변화가 예고가 됐습니다. 자, 다음 경희대 또 가보죠. 그 경희대는 이제 보통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들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가 최저가 있다 없다 하는데 우선 이제 올해 다시 최저가 폐지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거 작년 입결 가지고 지원하시면 낭패를 본 경우가 올해 굉장히 많았고요. 왜냐면 작년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아무리 그렇게 그 약한 최저라고 하더라도 진입 장벽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대적인 이제 입결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교과 전형들도 내신만이 아니라 서류 보는 게 점점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역시 여기도 서류 부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뭐 내신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신대 자체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교과에서는 어, 조금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활동들도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100이었는데 지금 저기 비교과랑 교과가 이제 7대 3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그 한 2020년, 20학년도 그 정도까지는 경희대에는 굳이 경희대 뭐 그다음에 뭐 의대, 시립대, 이대, 건대는 이대는 뭐 최저원 맞추면 굉장히 유력해지는 건 여전히 맞고요. 건대까지는 그냥 내신 대충 맞추면 가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재작년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하면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연고대 가래들이 서성으로 좀 내려오고 조금씩 밀려 내려오고 연고대 가래들이 서성 가래들이 중경 내려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애들도 생기부가 좋습니다. 그래서 활동도 더더욱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건대까지는 챙기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기자 축소가 좀 눈에 띄죠. 그래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학 특기자가 많이 줍니다. 45명에서 이게 줄고요. 과거에는 뭐 이제 그 뭐 중문과 뭐 이런 데까지 다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 영불독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 학생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 수능 최저 못 맞춘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과학 특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수능 최저가 약한데 외부 활동을 좀 해왔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졌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시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이런 학과들, 계약학과들이 좀 뽑기 시작합니다. 논술이 이제 그 교과가 안 들어가고 논술 100%로 가고요. 그다음에 약대 논술 선발이 시작돼서 이것도 뭐 거의 경쟁률 또 100대에 가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는 기회는 사실 해당 사항이 많지는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정시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한 34명, 30명 들어가죠. 특기자 쪽 정원 빼온 게 이쪽 정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저는 어쨌든 여기 큰 틀에서 3만 6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전형들 정리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본론인데 플랜 B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이런 걸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그룹인데 혹시 저게 무슨 소리냐? 자, 복습 상황 말씀드리면 A그룹 고등학교, B그룹 고등학교, C그룹, D그룹, E그룹이 있고요. 우리 학교 여기 없는데? 라고 하시면 이쪽 왼쪽 걸 좀 보시면 돼요. 수시에서 평균적으로 몇 명을 보내는 학교냐. 물론 이제 이게 이과까지 포함하고 이치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절대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학교 수준은 좀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보셔야죠. 그래서 그 여기 A그룹 학교들은 보통 한 자릿수예요.
일부 학교가 좀 표준 점수를 수행평가로 해서 좀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고 요 아래 학교로 갈수록 이제 쫙쫙 벌어지죠. 여기는 30까지 벌어지죠. 그런 차이를 갖고도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지원 가능 내신 되는 건 아닙니다. 지원 가능 내신 레인지가 잡았을 때 어쨌든 대략 요 정도 선으로 잡는다. 물론 2점 초중반이 붙기도 하고요. 또 간혹 2점 중후반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어쨌든 아웃라이어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고려했을 때 내가 어쨌든 이 언저리에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뭐, 요건 이제 아까 새로 나온 거 보셨으니까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건 A그룹 학교들의 지원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요게 문과, 이과, 제가 일단 외대보고걸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좀 더 과별로 누적 등수로 보면 좀 더 분명하실 수도 있겠죠. 요건 잠깐 제가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수시에서 어쨌든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연세대 카드가 중요합니다. 연대 카드를 내가 갖고 가느냐 못 갖고 가느냐가 핵심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교과, 뭐 추천형, 뭐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아직 예비 고3이고 한 학기가 남았다고 치면 혹은 예비 고2고 세 학기가 남았다고 치면 내가 지금부터 역산을 했을 때 어쨌든 1점대 내신을 지킬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학과별로 이건 크게 레인지는 다를 겁니다. 그걸 가져갈 수 있냐 해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어쨌든 요 안팎에 있어야겠죠. 지금 2가 이미 넘어가 버렸으면 누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형, 화로형 봤을 때는 뭐 학교에 따라서 뭐 어쨌든 3초까지 돼 있으면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이렇게까지 될 것이냐. 그다음에 종합국제형. 국제형이 제가 사안파괴라 그랬는데 실제로 사안파괴에서는 최종 합격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한 3점대까지 들어가는 전제 지금 4점 초반까지 걸쳐 있느냐. 특기자 입장에서는 요 선에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올라가는 전제에서 올라가려면 전제에서 일단 이렇게 마지노선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대략 이제 A형.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죠. 지금 한 1점대 중반부터 일반고라면 특목 자사고에서 한 2초중까지 걸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골드체 쓰는 전형이 약간 메인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줄진 전형들도 같이 씁니다. 상황에 따라서 요거 왼쪽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친구들 이제 뭐 5그룹 이제 2그룹 일반고 그다음에 D그룹의 강남 일반고 친구들이 해당할 것 같고 이제 A그룹은 이제 곧 따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는 챙기셔야 됩니다. 서울대가 주 목표라면 더욱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때 플랜 B는 내신이 빠질 것에 대비해서 서울대 인기학과 외에 비인기학과의 비교과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의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 직윤을 일단 쓴다는 전 일반고면 그다음에 뭐 아니면 일반 전형 써야겠죠. 거기 플러스 연대 화로 인기학과 라인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인문계로 예를 들자면 상경 계열을 지금 준비한다면 이거만 할 게 아니라 뭐 지리나 아니면 외고람료 어문 쪽 혹은 사철 쪽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자전, 정외, 미디어 사범 중에서 이제 뭐 연교 있죠. 특히 이런 데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 여기도 인기학과예요. 그러니까 인기학과 두 개를 준비하고 가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만약 정예를 준비하고 있다면 인류나 사철 계열 괜찮습니다. 이게 생기부가 좀 활용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심리나 사회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는 중위권, 중상위권 학과로 보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플랜 B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이제 언론 정보 준비한다. 그럼 보통 국문이랑 잘 통하니까 혹은 언어학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영문과인데 연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가끔은 연교가 더 높거든요. 한 3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이제 내가 플랜 B를 준비한다고 할 때는 특히 서울대 안에서 확실하게 그것이 이제 낮은 쪽이 돼야지 다 고만고만한데 플랜 B로 준비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B형입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내신이 떨어지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직윤을 일단 빠졌죠. 그러니까 일반고라면 전교 1등권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있어서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연대도 인기학과가 될지 안 될지 좀 고민이 시작될 수 있는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플랜 B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 연대 모두 그러니까 비인기학과의 비효과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고대는 뭐 학주까지도 일단 쓸 수 있는 라인이고요. 일반고라면 최저가 된다면 학부를 쓸 거고 최저가 안 된다면 계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연대 화로의 비인기학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에서는 자기가 원래 가려던 과 플랜 A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상경, 연대 상경 준비하면서 응통이 플랜 B로 하시는데 응통 플랜 B로 가기엔 너무 높을 겁니다. 그다음에 정회 준비하면서 뭐 그런 보통 행정, 사회, 유대 여기 괜찮습니다. 이제 그럼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 서울대 사회는 안 된다면서요? 네, 서울대 사회는 안 되는데요. 연대 사회는 상대적으로 이제 인기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고요. 행정 같은 경우도 이제 생기부가 좀 통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대와 서울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학종 국제형으로 낮추시면 거의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때는 어쨌든 여기가 하스라는 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UIC 설명회를 시작을 할 텐데 수강에 필요한 영어 수상이나 세특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좀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일에 이제 내가 특기자 유디도 써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연대에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뭐 추천을 쓸지 화로를 쓸지 이것을 태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일에 언더우드를 하게 되면은 네, 전형 자체가 달라서 카드가 2개로 늘어날 수 있다. 다음 이제 C형의 플랜 B입니다. 여기는 이제 메인 전형이 연대 국제형과 약간 중위권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순서 바뀐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보죠. 네. 여기는 사실은 연대 국제형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이게 제일 위에 있고요. 보통 이거 쓰면서 서울대를 쓰기는 쉽지는 않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뭐 반대로 이제 서울대는 한번 질러보고 연대는 안정대에 붙어야겠어라고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학주권은 힘들죠. 이내신 때에서는. 여전히 이제 고대는 최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플랜 B가 논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UD나.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는 그 연대에 이제 일반적인 학과를 가고 싶어. 뭐 예를 들면 뭐 정예가 됐든 경제가 됐든 경영이 됐든 그러면 이제 요 레인지에선 가기가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논술로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연대를 카드 하나 들리고 특기자를 하시든지 보통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이제 연대 비인기 학과를 혹시 쓸 수도 있으니까 보통 뭐 생활대들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그리고 요새 이제 신학과를 그래도 가겠다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신학과는 이제 진입 장벽이 있죠. 어쨌든 그런 과를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파스 경쟁력을 미리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 유디나 이제 이런 데 갈 거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이 레인지에서는 성대 글로벌 시리즈도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것도 이제 논술로 좀 돌리실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대를 일단 확실히 가야겠죠. 그래서 고대를 좀 체크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계적이면 계적으로 가야 돼. 그럼 비교과 열심히 챙기셔야 되고요. 특목고에서도 특목고 나름이죠. 그다음에 학업우수로 가겠다면 역시 최저가 물론 뭐 많이 편해지긴 했습니다만 그조차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C형 말씀드렸고 D형 이제 여기는 고소성 라인이죠. 고소성 라인이고 어 뭐 연대를 쓴다면 특기자 유디를 쓰거나 논술로 질러보거나 약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구소성 라인인데 여기서 사실은 중경까지도 좀 고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미리미리. 아니 고소성 쓸 건데 중경 떨어지겠어? 네. 많이 떨어집니다. 종종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소성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하나 걸리겠지가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 고대 썼는데 최저 못 맞추거나 성대 밀리거나 이러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중경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쨌든 인기학과로 넣으시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비교과 계로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학생이라면 이대를 이제 내가 만약 미래인재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3학육 그러면 어떻게나 국특 준비를 시작할까? 그래서 정말 늦으면 지금 2학년 겨울방학 3학년 올라가는 이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이 좀 빨리 이쪽으로 트실 거면 지금 1학년 겨울방학 때 준비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필요한 거는 영어 인증 점수와 뭐 AP, 그다음 외부대회거든요. 근데 외부대회는 뭐 내년부터는 좀 제대로 열리겠죠. 코로나 끝나니까. 근데 요새 권위 있는 대회가 별로 없어서 영어 인증 점수 확보하시고 AP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인증 점수는 보통 예를 들어 영문과 가려면 117, 118 나오고요. 120점 만점 토익, 토플 기준. 그다음에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0 정도면 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여기 보시는 라인이고요. 이제 연대를 가고 싶다면 이 경우에는 특기자 아니면 논술로 가셔야겠죠. 다른 길은 힘듭니다. 자, 다음 마지막 E형이죠. E형은 이제 뭐 연고를 쓰긴 쓰지만 메인 라인은 사실 성서 라인이 되는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고 성대에서도 인기학과는 논술로 쓰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경이, 순중경이가 약간 이제 깔고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중경이시 편이 나오는 라인이고,
서성한 라인은 이제 논술 전형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높이는 서성한에 만약에 있다.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이 급이 나온다. 그럼 이제 정시 올인으로 돌리는 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어트 국득하셔야 되고 여학생이라면 그다음에 외대 소수학과를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외대 뭐 LD나 국제동상이나 이런 데는 못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국어 관련 학과의 비교과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플랜 B 판단식이 제가 이제 요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플랜 B는 이제 1학년 1학기까지는 보통 교과나 학종을 다 생각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1학년 2학기가 끝났다. 그때는 그럼 교과를 보통 버리죠. 버리고 싶어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1학년 1, 2학기 합이 예를 들어 5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렇게 못한 거 아니에요? 2.5, 2.5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2.5, 2.5면. 보통 지금 뭐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지간한데 교과 전형은 1점대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중경의식까지는 그러면 5학기 내신의 합이 10 이내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5라는 마일리지를 쓴 거죠. 그럼 나머지 3학기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5 이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1.7을 계속 찍어야 되죠. 물론 뭐 찍을 수도 있는데 2.5 나오던 친구가 1.7을 세 학기 내내 맞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를 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 저희가 결정적으로 학종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플랜 B의 가장 결정적인 포컬 포인트는 2학년 1학기입니다. 2학년 1학기 보통 오게 되고, 좀 빠른 친구들이 1학년 끝나고, 좀 늦은 친구들이 2학년 끝나고, 2학년 1학기 끝난 여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 3학기 합이 이제 8이나 10이다. 8이면 이제 교과 전형 버려야죠. 틀렸죠? 남은 두 학기에 1, 1 찍어야 되잖아요. 버리는 겁니다. 10이다. 10이라고 해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어쨌든 뭐 고대학업 수가 있다고 쳐도 2.5 이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상위권, 오늘 말씀드린 학교를 가려면. 근데 2.5라고 보면 12.5잖아요. 5학기 평균. 근데 이미 10을 썼어. 3학기 동안. 남은 학기 얼마 찍어야 돼요? 1.25, 1.25 찍어야 되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면 학종도 벌어야 되는 거고 8이면 이제 학종에서 끌고 갈 수 있겠죠. 남은 학기에 뭐 한 1.7, 80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 지금 2학년이 끝났다. 예비 고3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학종을 계속 가져갈 거냐가 문제겠죠. 근데 예를 들어 4학기 내신을 합쳤더니 이미 12야. 그럼 이미 얼마예요? 다음 학기 3학년 1학기에 0.5나 1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학종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고소성을 간다고 어쨌든 보통 경희대까지도 한 2.5 이내에 들어와야 가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럼 그때는 특기자로 틀까 아니면 논술을 시작할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리고 여기까지는 안 갔고 어쨌든 여기 10 정도로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4학기 평균 2.5다. 그럼 이제 계속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라도 논술을 할까? 이과는 이때 해도 상관없는 논술. 근데 문과는 겨울엔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수시는 그럼 보험으로 들어둘까 말까? 정시에 올인을 할까? 그래서 이제 보통 2학년 2학기 끝나고 저는 정시에 올인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1학년 2학기 끝나고 아니면 2학년 1학기 끝나고 정시에 올인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종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기 혼자 정시 공부하기 쉽지 않고요. 아니, 그거 혼자 하면 되지. 근데 남들 내신 공부할 때 내신 공부 잘 못해서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겠어요, 혼자서?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시 올인은 빨라야 2학년 2학기 끝나고가 맞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판단하실 때 저한테 이제 지금 진단 컨설팅 같은 거 오시면 제가 항상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요걸 여쭤봐요. 객관적 마지노선이 어디다? 그건 수능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통 수능 점수 물어보면 굉장히 답답할 때가 뭐냐면 뭐 국어는 2고요. 수학은 3이고 뭐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거는 어차피 정시로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시로 가려면 원점수랑 표준 점수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개수로 따지고 뭐 이렇게 구체적인 점수로 따져야지 이걸 등급으로 따지는 순간 그건 사실 최저 용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가지고도 이 친구가 정시형이 수시형이 좀 구분할 수도 있고 중간적 마지노선은 내가 어차피 안 갈 거라면 아니 뭐 붙어놓고 재수를 할 거라면 그 하한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 요거 두 개를 바탕으로 이제 만약 이제 6개월 후 혹은 1년 6개월 후에 어떤 카드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조금 딴 때보다 길었는데 제가 설명을 좀 쭉 드렸고요.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기로 했죠, 자세히. 그래서 프로그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 여기 진단 컨설팅입니다. 진단 컨설팅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예비 고3, 예비 고2, 뭐 아직 고2는 중형들 잘 안 오긴 하는데, 혹은 N수생, 입시가 올해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플랜 A, B, C를 잡아야 할까? 그리고 이제 이번 겨울방학에는 뭐를 중점을 둬야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좀 그 상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진단 컨설팅이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1, 2주 동안 아마 다음 주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이걸 자꾸 이제 뭐 최종적으로 내신 숫자가 나오면 할게요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내신을 갖고 학교 6개 정하는 건 3학년 1학기 끝나고 하는 거고요. 그때는 숫자를 갖고 하는 게 맞고 문제는 지금 뭐죠? 2학년 생기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최종 숫자 나올 때면 생기부도 거의 절반 이상 시제가 끝날 거예요. 또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어디 해볼까요? 여기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 나는 상경 쪽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니까 계속 이제 이번 학기도 상경으로 채워넣었어. 근데 다 나온 다음에 컨설팅 해봤더니 상경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그럼 그때 어떡하죠? 3학년 1학기에 바꾸죠라고 하시는데 3학년 1학기는 다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애들이 이쪽 레벨 정도 되면은. 그래서 그거는 3학년 1학기 생기부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요. 물론 3학년 1학기 생기부를 잘 채우는 건 뭔가 남들보다 남을 이기려고 남들보다 잘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만족해야 되는 거고 지금 2학년 2학기 하시 마지막이거든요. 1학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대충 내신을 안다면 뭐 예를 들어 뭐 1점대 후반이다. 1점대 중후반이다. 이 정도만 있으면 어차피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상태에서 생기부 에디팅을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진단 컨설팅을 받으실 거면 그거는 일단 기말고사 끝나면 좀 하루 이틀 놀고 바로 받는 게 맞고 그래야 이 생기부 에디팅에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항상 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일수생대 정시 면접 원서 접수하고 이제 저거 제가 서울대 URC나 서울대 사범대나 연대 URC 하니까 찾아주시고 오늘은 이 원샷 패키지 좀 길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체 뭐냐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오른쪽 것부터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3시간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만나 주 1회 3시간이고요. 최소 4회입니다. 더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3가지예요. 독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독서 리뷰, 수행평가 설계, 면접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예를 들어 커리큘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나오지?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정외국제계열. 라고 하면 독서는 예를 들어 첫날은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의 외교의 시대를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 한 챕터만 발췌독을 하고 제가 리뷰 퀘스천을 2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200에서 250점, 300에서 350 정도 정리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넣으려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 활동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에 있을 수행평가와 관련해서는 뭐 미중무역전쟁이나 광의분담금에 대한 세트 아이템을 잡습니다. 이거 항상 보셨지만 수행평가 때 쫓기면서 하는 거 보셨죠? 근데 그 결국 수행평가 내용이 생기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수행평가 주제 자체를 본인 전공적으로 잡아놔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4개 한 주에 하나씩 설계를 하는 거고요. 면접을 푸는데 그냥 단순히 뭐 작년 기출을 푸는 게 아니라 주제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실주의 리얼리즘 얘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하이어라키컬한 문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면접 문제가 좀 더 기억력이 높아질 거고 요 이제 여기서 나온 주제들로 또 다른 수행평가 아이템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UD 뭐 정해국제 계열 8번 설계가 되어 있고 어 예, 이쪽으로 이제 뭐 확실히 가는 친구들은 저 8번을 다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UD 말고 UD하고 넘겨보죠. 뭐 예를 들어 정해국제 계열하고 뭐 어문사본 같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겨울방학 8주인데 8주인데 이제 하나만 8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개 듣긴 부담스럽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정해국제 계열 4번을 듣고 그다음 후반부는 4번은 또 어문사본 계열 듣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라고 제가 일단 표를 4회로 짜놓은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아직 예비 고2 같은 경우면 한 코스를 한 8번 다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문사본 계열, 미디어 디자인 계열, 사학과 철학 계열, 뭐 사회행정 자전 쪽, 사회과학 계열 쪽,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일단 의치한약수와 심리 쪽으로 좀 묶어놨죠. 네. 이런 식으로 학과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다루는 수업을 학생들이 좀 작성을 하고 후반부에 이걸 정리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일단 제가 시간표는 이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뭐 화요일 오후에 사회행정자전, 화요일 저녁에 뭐 어문사철 이런 식으로 시간표 짜놨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워낙 이 수업 자체가 소수 인원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3명 이상이면 개강할 거고 6명 이상은 안 받을 거거든요, 한 타임에.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서 예를 들어 나는 뭐 정해국제를 하고 싶은데 목요일 오후는 시간이 안 되고 뭐 일요일 저녁에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제가 요 타임으로 3명이 모이면 일요일 저녁에 수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요일 시간대에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저한테 의향이 있다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강 가이드 좀 잘 봐주시고요. 아마 오늘 문자 받고 들어오셨으면은 요 이미지를 다 받으시긴 했죠. 근데 또 문자로 받는 게 좀 글자 크기도 작고 잘 안 보이실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제가 여기다가 다시 그 채팅창에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잘 살펴봐 주시고 이게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해 연관 관리라도 굉장히 비용이 센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룹으로 할 수 있으면 이제 다른 친구도 같이 준비하는 거니까 좋거든요. 좀 해주시고요. 만일에 이제 요거 자체를 아까 보셨던 거 자체를 예를 들어 뭐 의차원 약수다. 근데 뭐 예를 들어 지방이다. 지방이라서 대면 강의 듣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1대1은 줌 수업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뭐 요거 뭐 4번, 아니면 6번, 아니면 뭐 요즘에 고르셔도 상관없고 그렇게 받고 싶다고 하시면 그건 역시 가능하니까. 즉 1대1은 대면도 가능하고 비대면도 가능하니까 연락을 주시면 그건 제가 역시 또 통화를 통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제가 설명회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요 전망하고 진단 설명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야 돼서 이번 주까지 좀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이제 주 2회. 제가 상반기까지는 보통 뭐 수요일, 토요일 설명회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 구별되는 8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제 밴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뒤에 왼쪽 밴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질문들 주시면 아까 질문들 제가 몇 개 답변 아직 안 드린 거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이 없어도 어쨌든 입시 관련된 거면 제가 답을 드릴 테니까요. 뭐 DM이 됐든 채팅창이 됐든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질문들 아까 주셨던 것들 좀 볼게요. 한양대는 내신보다 학생 특성을 많이 본다고 하던데 맞는 말일까요? 뭐 대략적으로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신이 상관없는 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양대라고 해서 내신 그럼 나쁜 애들 뽑느냐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그 학과의 그 특성에 맞게 왔다면 그 관련 활동이 있다면 이제 쳐주는 걸 거고 상대적으로 연대가 내신이 좀 타이트한 감은 있죠. 분명히 이제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고대 개정이나 서울대 일반 전형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20이면은 잠시만요. 움직여서 예. 20이면 한 20에서 25가 D그룹이거든. 근데 이제 요건 요거와 함께 이제 그 수시에서 서울대 몇 명이나 보내나 D그룹이면 대충 한 5명 이상 10명 미만이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정시에서 수능 바탕 선택 과목 제한이 없느냐? 잠시만요. 선택 과목 제한이 풀린 거죠. 투 과목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한은 없는 거고요. 다만 투투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조정 점수라 그래서 뭐 조정 점수가 좀 막연한데 아까 어쨌든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방 일반고 문과 3점 초인데 논술 수업 받으려면 줌으로도 가능할까요? 음,
논술 수업이죠. 그러니까 제가 문과죠. 네, 논술 수업 제가 할 수 있고요. 요거는 근데 이제 학생이 이제 어느 학교를 지망을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논술 건 근데 그룹 수업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예. 1대1로 진행을 해야 돼서 이제 그거는 네, 1대1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예,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네, 요거는 제가 확인 한번 상담 전화를 드릴게요. 제 지금 갑자기 쏟아져서 네, 여기로 일단 좀 문자를 남겨주세요. 근데 제가 보통 예전에도 논술 수업 했었는데 일단 학생이 작성해오는 것 자체는 학생이 해오고요. 그게 보통 10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거 빼고 첨삭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에서 한 보통 90분 정도씩 잡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요거는 가능합니다. 일반 과중에서 서울대 농대 지원은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요? 농대요. 과중이고요. 보통 이제 뭐 개인 차이는 있는데 2점 초반까지는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종 1단계가 되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2점 초반은 2.3까지는 아니고 한 2.12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이 많고 재능은 어느 정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국제고가 이제 국제고는 이런 편차는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고는 그 절대적인 숫자보다는 하나쯤 더 위로 잡기는 해요. 음. 근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국제고들이 생각보다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디 갔죠? 앞에 있겠죠. 저는 이 국제고 애들도 많이 만나는데 어, 왜냐면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21년도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잘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레벨로 여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200명인가 하여튼 서울국제고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총심 같은 거 좀 예외죠. 총심은 100명밖에 없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아까 이제 제가 민사고도 22명이지만 30명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인원 대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제일 정확한 거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1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1년 선배들이 어땠나. 그리고 이제 지금 예비 고3이라면 2년 선배들 것까지도 대체로 유효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학우는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근데 자기 추천은 근데 그 자기 추천이요. 이게 자기 추천이요. 학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아마 뭐 제가 최근에 못 봤는데 3년 전에 7점대도 있었거든요. 네, 그 과고 영재고 내신 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추천이 아마 교과 전형이고 자기 추천이 학종이거든요. 학종이니까 이제 확 벌어지죠. A, B, C, D 그룹 애들이 다 있죠. 어, 이게 이제 국제고도 상황 따라 다를 수 있는데 UD는 4점대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뭐죠? 왜 누가 어느 분이 음악을 재생하셨죠? 제가 한 거예요. 어쨌든 4점대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대원외국어건 뭐 외대국어건 거의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UD는 쉽진 않은데 어 오늘 이제 추합이 사실은 이게 얼마 전에 돌았는데 좀 안 될 것 같은 친구도 좀 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써보실 수는 있는데 쉽진 않고요. 뭐 이대 국제학습기자에 별일 없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느끼는 거랑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는 거랑 실제 결과가 많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있나요? 대전외고? 대전외고 꽤 잘 갑니다. 최근에 좀 줄었는데 어쨌든 보통 10명대 대전외고가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고요. 문과에서. 그다음에 세종국제고. 네, 세종국제고가 또 꽤 갑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어서 여기는 조금 이제 그런 약간 어 이레귤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디 국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5학기 누적이 3점대로 들어오면 써보실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국정원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내신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컨설팅을 이제 딱 한 번만 받는다면, 딱 어쨌든 입시에 딱 한 번만 받으시면 그거는 3학년 1학기 끝나고 받으셔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의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나 카더라나 아니면 혹시 뭐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려면 정기적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럼 두 번째로 받을 시기는 언제냐? 2학년 끝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세 번째로 중요한 시기는 어디냐? 2학년 1학기 끝나고. 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은. 그리고 이제 좀 더 안전해 가시려면 점점 앞으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뭐, 여건이 된다면 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결국 이런 진단이나 체크를 최소한 좀 받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학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대회 참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걸 수상이라고 가정을 하면 수상은 지금 실적이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는 학교가 이거를 어딘가 생기부에 흔적을 남겨주시려고 노력하는 학교다. 그러면 또 나가야죠. 왜냐하면 주제가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생기부 어딘가에 안 남겨준다. 그러면 뭐 굳이 또 나가실 필요는 없겠죠. 같이 면접 준비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이제 이거 의미가 좀 필요한데, UD도 영어 면접이고요. 저 아까 국제학 특기자 말씀하셨잖아요. 국제학 특기자도 영어 면접이에요. 근데 면접 형태는 전혀 다르죠. UD는 제시문을 풀어야 되고요. 이대는 그냥 그 자신의 퍼스널 인터뷰를 영어로 하면 돼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영어 구사가 되는 학생이라면 이대 퍼스널 인터뷰는 서류 접수하고 아니면 심지어 일당의 발표 나고 준비해도 괜찮고요.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미리 해야겠죠. 네, 문제가 꽤 어렵고 영어를 말을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를 얼마나 이해하냐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늦어도 3학 1학기 끝나고는 학생들이 주 1, 2회씩 꾸준히 다니고요, 학원을. 보통은 아니면 학교에서 꾸준히 하고요. 조금 이제 미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싶으시면 네, 요 겨울방학 때 뭐 저랑 하시든 다른 학원에 다니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면접을 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해야 그 전형을 계속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미리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저희 연락처 여기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모레 또 그 미디어 디자인 계열 학생들 입시 결과 가지고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